최하, 예, 반갑습니다. 내과 최 원장입니다. 네, 아나운서 박가령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둘이 네. 소화기 내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원장님 네네. 아무래도 그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뭐 국가 검진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내시경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아,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이 네. 곧 이제 내시경 철입니다. 아, 네. 내시경에도 철이 있나요? 아, 철이 있죠. 아, 네. 전어철과 같이 오나 봐요. 예, 맞습니다. 비슷한데 네. 이게 좀 찬바람이 불면 네. 내시경 전문의들은 이제 바빠지시는군요. 마음이 아. 막 두근거려요.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환자가 너무 많이 올까 너무 봐요. 많이 몰려올 걸 알거든요. 아. 12월까지 국가검진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미루다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앞에 이제 9개월 동안 했던 거에 몇 배 내시경 환자가 몰리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여름철 피해서 그리고 연말이 예. 지나기 전에. 또 명절 지나고 그렇다 그때 보면 많이 이제 하시겠네요. 10월, 11월, 12월 그런데 이 내시경 같은 경우에 아무 병원에서나 그냥 막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네. 저는 이제 그거 들었어요. 내시경을 하다가 실수로 뭐 천공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수 있죠. 네. 또는 뭐 마취를 하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든지. 정확한 용어는 진정한 내시경인데 이제 마취를 하면 오히려 좀 안전하죠. 우리가 수술할 때 뭐 인공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좀 장치를 하고 칼을 넣는 수술을 준비하는 마취랑은 좀 다른 진정제를 쓰고 이런 호흡 기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사들이 할 때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내과 전문의라고 하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네네. 내시경 전문의 제도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있고 이제 내시경 세부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병원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막 검색도 하시고 하는데 어디 병원 잘하더라 뭐 옆집 사람 얘기도 듣고 가시고 하는데 맞아요. 네. 딱 보실 거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냥 첫째는 이 사람이 내과 전문의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내시경 세부 전문의인지 아닌지. 내과 전문의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내시경 세부 전문의라는 것이 있는지는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원장님? 보통은 내시경 세부 전문의가 있는 분들은 자랑스럽게 여기저기 막 붙여놓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내가 이제 내시경을 한다고 하면 좀 관심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라는 용어를 잘 모르는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먼저 용어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내과 전문의 자격증과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내과 전문의 중에서 소화기 내과를 전공하고 내시경 수련을 받고 그 이후에 시험을 통해서 취득하는 또 하나의 전문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소화기 내과를 하셨고 또 네네. 시험을 따로 별도로 보신 거네요? 그렇죠. 내시경 세부 전문의 그 역사를 좀 보면 네. 1995년도에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 세부 전문의 제도와 세부 규정이 시행되어서 현재까지 내시경 세부 전문의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의 세부 전문의 수련 규정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 내시경을 1000회 이상 해야 되고 30회 이상의 치료 내시경 시술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내시경이라고 하면 뭐 영종 절제라든지 뭐 이런 시술들을 얘기를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대형 이제 큰 수련병원들 있죠. 거기에서 이제 1년 이상 내시경 수련을 받은 전문의들이 다시 또 내시경 세부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받는 내시경 자격증입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내과 전문의 중에 소화기 내과를 전공하신 분들만 따는 듯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수정을 하면 내과 전문의 중에 소화기 내과 전문의들이 제일 많이 따시겠죠. 근데 그 외에도 소아과라든지 또 일반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수련을 받으시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네. 대부분의 내시경 세부 전문의들은 내과, 소화기 내과 과정을 거치고 취득을 하게 되죠. 마취라는 뜻과 그 다음에 진정한 내시경이라는 뜻이 완전 다른 거죠. 아, 그래요? 네, 이제 마취는 우리가 수술할 때 완전히 진짜 의식이 없이 기도나 호흡기를 이제 관리해가면서 저희가 수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마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정식 용어는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네.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용어는 진정하 내시경입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재우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미국에서 제가 내시경실에 자주 들어갔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약하게 진정제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은 이제 환자 만족도를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쓰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실력들이 좋으시니까 또 안전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취와 진정한 내시경은 약간 다르죠. 지금 날 듯 말 듯한 정도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내시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던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진정제도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고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뭐 이렇게 내시경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의 중에 내시경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기본 술기의 능숙도라든지 치료 술기 수행 능력 그리고 혹시나 있을 이제 응급상황 대처에서도 일반 의사들이랑 분명히 차별점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내과 전문의들 중에서도 수련 과정은 없었지만 네. 이 필드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네.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 네, 또 믿고 찾아주시면 네. 제가 또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면 내시경이라고 알고 계시는 진정한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정한 내시경의 정의는 의식이 있는 진정, 즉 그러니까 가수면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내시경을 시행하는데 검사 동안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없게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진행하는 검사 방법을 진정한 내시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내시경을 받을 네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진정 내시경 후 1시간 이상 수면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당일에는 운전이나 또는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작업 있죠. 돈을 센다든지 뭐 중요한 일에 서명을 한다든지 뭐 계약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환자들한테 좀 안전하긴 한데요. 연령층이 제가 볼 때는 뭐 7, 80대 이상 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임산부라든지 네. 또 심각한 간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진정한 내시경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담당 의사랑 사전에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이제 2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기존에 투약 중인 약제를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혈압약을 드시거나 뭐 뇌졸중이라든지 기저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항혈전제라는 걸 복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겠죠. 아스피린 계열 약들이 좀 개발이 많이 돼서 다른 이름으로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담당 의사랑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3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그냥 수면 내시경이라고 네, 진정한 내시경. 네, 진정한 내시경을 할 네. 때 네. 잠시 재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약이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좀 있습니다. 안전할까? 왜냐하면 최근에 막 수면 마취로 인한 사고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뭐 예.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 뭐 가다 예. 투여해서 갑자기 뭐 쇼크사 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타국에서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이제 국내에서도 1년에 한두 건씩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 병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대부분의 병원들이 쓸 수 있는 약제가 한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미다졸람이라는 좀 생소하신 약일 건데 미다졸람이라는 약이 있고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신 프로포폴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이랑 좀 차별점이 이제 진정제 선택권을 제가 좀 드리거든요. 프로포폴을 보통 개인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시고 부울경에 있는 저는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4개 의과대학에서는 이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주로 쓰게 됩니다. 미다졸람이라는 약제는 해독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안티도트라고도 얘기도 하고 리버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해독제를 딱 쓰면은 한 몇 초 만에 환자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벌떡 일어나세요. 네, 그렇구나. 그런 약제가 이제 미다졸람이고 네. 프로포폴은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는 다 프로포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프로포폴을 이용한 진정한 내시경은 사실은 조금 뭐 항상 주의를 요하고 이제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항상 갖춰져 있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요새 신문지상에 연예인들이 이제 오남용과 진정한 내시경 사고로 많이들 이제 아시는 약물인데 하여튼 이게 좀 가벼운 약물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은 둘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간혹 이제 호흡 억제나 심장 기능 저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깨울 수 있는 해독제가 있는 약제가 좀 더 안전한 약제이긴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내시경실에 이제 미다졸람 진정제랑 프로포폴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해독제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다 미다졸람 쓰지? 그죠? 네. 프로포폴을 쓸까 궁금하신 표정인데 네.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내시경 시간은 실제로 뭐 한 3분에서 5분이겠지만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 이제 하고 나면 너무 개운하다고 너무 피로가 회복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연예인들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포폴을 일부러 안 좋은 용도로 이렇게 맞기도 하시죠. 과량을 쓰게 되면 이제 호흡이 너무너무 억제가 되고 이제 심장이 이제 마비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다졸람은
시술하는 사람도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은 왜 미다졸람을 쓸까요? 중환들을 많이 보죠. 생각해 보면 고령 환자나 아니면은 기저질환이 좀 심각하신 분들이 대학병원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시술 중에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환자를 네. 깨울 수 있는 약을 쓰는 거죠. 대신에 수면의 깊이는 얕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술을 많이 드시거나 수면제를 많이 드시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진정제가 거의 잘 안 듣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주량에 대해서.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체크를 할 때마다 이거를 조금 더 잘 먹는다고 써야 제가 혹시나 이 네네. 마취가 된 상태에서 중간에 낄까봐. 진정한 내시경이 깰까봐. 네네. 염려스러워서 네네. 조금 높여서 써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좀 아, 많거든요. 그래요? 저는 하다가 네. 깨면 너무 통증이 느껴질까봐. 보통은 어. 저는 술 안 마셔요. 막 이렇게 특히 뭐 이제 음. 여성분들 좀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내시경 하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미다졸람을 썼는데 원장님 잠 못 자서 힘들었다고 막 그렇게 컴플레인 하시면 제가 혹시 수면제나 그 술은 그때 많이 안 드신다고 했는데 혹시 드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고생 다 하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제가 옆에 메모를 해놓죠. 이분은 이제 좀 미다졸람 잘 안 들으니까 다음번에는 프로포폴 좀 써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를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네. 레이저 장비가 좀 고가이거나 최신형이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내시경 장비도 장비가 있는지 다양할 것 같아요. 있죠. 네. 이게 브랜드도 굉장히 다양하고 소화기 전문의들은 거의 다 올림푸스 제품을 쓰세요. 이제 간단한 위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용종이 있어도 좀 사이즈가 크면 일반 선생님들은 이제 조직 검사만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네. 저희는 이제 시술을 좀 자리에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당일 용종 절제술을 우선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 거기에서는 약간의 기계발이 약간 필요해요. 그럴 네. 수도 있구나. 왜냐면은 올가미로 이렇게 용종을 잡아서 네. 이제 커팅면이 이제 깔끔하게 안 좋은 칼로 자르면 출혈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좀 위험성도 천공의 위험성도 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시경을 이렇게 많은 분들은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네, 네. 그럴 때 장비 세척이라든지 뭐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네. 저희는 이제 내시경 세부 전문의를 유지를 하려면 내시경실을 관리 감독을 받거든요. 내시경 세척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세척 그래서, 교육. 그래서 간호사들도 저희는 다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 전용 소독기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제 FM대로 소독 시간을 맞춰서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정한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이니까 소독에 대해서는 또 믿고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말씀 많이 정리해 주셔서 도움이 네네.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네. 네, 그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제발.